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자가 알아야 할 상속세 그리고 자산 격차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은퇴자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세금과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이 노인들의 경우에 이제 상속에 대한 이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슈가 되고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중에서 2위나 되는 이런 상속세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이런 반론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홍남기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라는 것을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 큰 것보다는 개인 취득분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 그 논의해야 될 것이 허위 신고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상속세 개편 방안에서 나온 단어가 유산취득세라는 건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자산을 상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구성원인 자녀 한 명이 받는 돈이 만약에 3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10억에 대한 상속세가 아니라 실제로 받는 그 개개인별 3억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3억을 받는다면 그 3억에 대해서 세금을 하니까 전체 모수보다 적기 때문에 세율이 좀 줄어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3.3%밖에 안 됐고 그 전년도에는 2.42%로서 결국 2~3% 정도만 해당되는 이런 상속세 문제를 왜 이슈를 내야 되지 하는 그러한 그 그런 반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서로 2~3%를 위해서 상속세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허위로 할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 점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조금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자산의 격차라는 것과 상속세와의 상관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라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9년 12월에 발표된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요약 부분이 굉장히 잘 요약해 있습니다. 먼저 자산이 격차가 생기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소득의 불평등도 정도, 즉 얼마나 많이 받고 조금 받고 하는 것은 자산 격차 현상의 설명 요인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상속을 받고 안 받고도 영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또 하나 변수로 잡았던 교육이라는 부분은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뭐 예전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지만 그렇다고 꼭 소득이 높고 그것이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자산 격차 현상에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그리고 사망 시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높아졌는데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인 인구로 그 결합되면서 이분들은 그 이전에 비해서 자산이나 활동력이 왕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상속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그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보면은 초기에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젊은이, 청년인 경우에는 최근에 그 폭등한 집값 마련도 허덕일 수 있고 아주 처음부터 격차가 뭐 40배 이상까지 난다라는 그런 기사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격차가 커지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의 변화를 보니까 소득세라는 것, 즉 벌 때 많이 버는 사람에게 누진세를 들어서 더 많이 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자산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 상속세율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높을수록 자산 격차는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격차를 비롯하여 소득 격차 등의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하고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도라든지 상속 여부 이 부분은 영향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특히 베이비 부머의 등장, 노인 인구의 등장, 그리고 이분들의 사망, 그리고 상속 재산이 다음 세대에게 자산 격차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퇴자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활비를 보태주려고 자녀에게 건물을 줬는데 자식이 변해서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자식들이 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속을 하지 말고 그럼 증여를 하는데 증여했을 때 새로운 개념으로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증여 신탁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논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탁자라는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게 되고요. 그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 단서 조항을 다는 거죠. 단 부모님에 대한 뭐 생활비나 이건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만듦으로써 자녀가 혹시라도 재무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을 즉 어떤 경우가 좋냐면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낭비할 우려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 경우, 뭐 변심이 걱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건을 달 수 있는 조건부 증여 신탁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어떠한 베이비 부머가 생기면서 이제 자산 격차는 더 커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것들이 사회 통합에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나 시니어들이 앞으로 남길 유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단 다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속을 하는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래서 그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한 논의로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도입될까 말까 하고 있고 또 상속세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탁이라는 개념 또 다른 금융상품이 나와서 어떻게 이것을 해지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그 유산을 좋은 방향으로 끌 수 있을지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고요. 특히 베이비 부머나 노인이 될수록 또 웰다잉을 준비할수록 이러한 이슈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상 속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을 수 있는 자산,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전체 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생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열심히 일하신 대가로 복지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사회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산 격차를 줄이는 데 나의 유산이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들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